대통령실 이전 공사 말 많았죠. 예, 결과적으로 뭐 450억, 550억이면 된다 그러더니 1조 원이 넘게 들었다고 하는 뭐 여러 가지 이전 공사 관련해가지고 압수수색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21억 원대 방탄유리 시공을 맡았던 업체를 검찰이 압수수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해 계약을 담당했던 대통령 경호처 부장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했습니다. 그 유리창 교체에 결론적으로 21억이 들었다는 거예요. 와. 근데 거기가 방탄유리로 교체를 했다고는 하는데요. 원래 방탄이 아니었을까요? 원래 방탄이 국방부 아니야, 원래? 국방부 건물이에요. 응. 그러니까 최소한의 기본 방탄은 돼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최소한 3정 유리, 글라스 유리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 그 페어글라스 쓰시는 분이 있지만 3정 유리 정도만 해도요. 웬만한 총으로는 못 뚫어요. 이걸 유리를 3장을 붙이는 거죠. 네, 3장을 붙이게 되면 그럼 우리 일반 집에 하는 샤시는 몇? 2장을 붙이죠. 아, 2장이. 네. 그럼 총알이 뚫고 들어오는구나. 그것도 안에 필름을 뭘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뚫리다 안 뚫리다 해요. 그러니까 사실 LG 샤시인데. 샤시가 아니고 유리. 그러니까 어. LG에서 한 건데 총이 들어올까? 안 들어와. 안 들어와? 걱정하지 마. 예. 늘 걱정해요. 일반인 죽이는데 그렇게 거창한 총 아니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전면 교체를 하는 과정 중에 돈이 이렇게 21억 가까운 돈이 들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에 수의 계약으로 이걸 했던 것도 이상한 거야. 그렇지. 그것도 더 이상한 건 뭐냐면 경호처에 있는 직원이 이걸 발주했다는 거죠. 발주에 관련을 했다는 거죠. 사실 이건 누가 하더라도 나라장터 통해갖고 조달청 통해가지고 해야 되는 공사 규모인 거고 근데 21억이면은 원래 5천만 원 이상이면 다 경쟁 입찰해야 3천 이상이면 다 3천? 공개적으로 나라장터에서 입찰을 봐야 되는데 21억짜리를 수의 계약을 해? 그리고 21억이라는 금액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그 국방부 건물 보셔서 알지만 그게 무슨 63빌리처럼 유리창이 많은 건물도 아니고 전면 유리가 있는 건물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유리창도 되게 작던데. 네, 유리창도 작아요. 그 연면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이만한 돈이 들어갈 만한 뭐가 없는 거거든. 그래서 아마도 여기 안에서도 돈이 엄청 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감사원이 보니까 공사 당시에 방탄유리 시공 수의 계약을 따른 업체 측이 공사 비용을 부풀렸고 해당 계약 관련 업무를 맡았던 A씨가 이거를 묵인해줬다. 그래서 A씨한테 금품을 줬는지 수사하고 있다. 금품을 줬는 게 아니라 A씨도 시킨 대로 했을 가능성이 높죠. 단우림 유리에서 시공을 할 수 있게끔 눈 감아주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단우림이 취급 안 하는 건 없어요? 없어요. 그냥 만물상입니다. 없으면 남의 걸 뺏어다가 이름 걸어갖고 납품하는 놈들이에요. 진짜처럼 들린다. 뭔가 이 윤석열 정권 안에서의 광급 다이소 같은 새끼들이죠. 없는 다 있구나. 없는 물건이 다이소예요, 사실상. 근데 경호처의 부장을 대기 발령했다? 경호처 사람이 이걸 해요? 물론 경호처가 이제 조언은 할 수 있죠. 뭐 규격은 얼마가 돼야 되고 뭐 방탄 성능 어느 정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실제 발주는 총무처나 아니면 조달청을 통해 갖고 돼야 되는 거지 21억이 넘는 금액을 그냥 사인 하나로 주고 사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래님이 문제될까봐 증거인멸하러 갔다니까요. 면죄부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면 얘가 뒤집어 쓰고 얘 개인적 일탈로 해갖고 정상적인 거래인 걸로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5천만 원이면 될 거를 21억 주고 공사 뭐 그 정도 차이는 아니겠지만 뭐 몇 억이면 될 거를 21억으로 준 거지만 뭐 공사의 특수성이나 뭐 빠른 내가 왜 다 가르쳐주고 있지? 시공이 시간이 급했던 점 뭐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가격이 그렇게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끝나버릴 수 있다는 거지. 문제는 이 사람이 끼는 이유는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야. 공식적인 절차나 과정이나 입찰 과정을 거치지 않은 부분은 분명히 문제될 수 있거든. 그걸 개인한테 떠넘기는 거야. 가격 문제는 나중에 결코 예상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감사원이 이거를 왜 했을까?
그러니까 뭔가 지네들끼리 서로 찌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또 TV조선이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TV조선은 한동훈의 복귀를 노리고 있으니까 건의를 죽이려고 할 것이고요. 건의는 한동훈을 죽이고 지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엉뚱한 식으로 이제 한동훈을 조지고 있는, 한동훈의 약점을 파고 있는 거겠죠. 조만간에 둘 사이의 결론은 누가 먼저 검찰에 끌려가서 구속영장을 쳐맞느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이 해낼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더 높다고 봐요. 한동훈은 한동훈이? 승리로 끝날 것이다. 왜냐하면 중앙지검장 송경호가 아직 살아있잖아요. 송경호하고 이원석은 사실상 한동훈하고 제일 친한 사이거든. 그러니까 윤석열이 한동훈을 믿고 걔네들한테 그 자리를 준 거예요. 근데 송경호가 이 카드를 꺼냈다가 안 맥혔잖아. 못 썼잖아. 그리고 이제 다음 차기를 알아보고 있다는 얘기야. 그럼 송경호 입장에서 이대로 가만히 당하고 나 모가지 후임 들어와서 잘릴 때까지 내가 기다리느니 되든 안 되든 일단 구인은 해갖고 끌어와 볼 거예요. 김건희를? 그리고 딜을 칠 수 있는 거지. 왜? 송경호 잃을 게 없거든. 이제 자기 나가면 어디 옛날 한동훈이 쓰던 부산의 연구원 그쪽에 가갖고 받아보면서 망봐야 될지도 모르는 거고 제주도 가고 풍요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고 아무튼 지금 입장이 곤란하거든. 영전은 무조건 안 시켜줄 거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이왕 죽을 거면 개운하게 나 한번 개겨보고 죽는 게 깔끔하겠다. 내가 지금 김건희 잡아 넣는다고 치면 김현장의 자리 하나 알아주지 않을까? 라는 시도는 충분히 해볼 수 있다는 거지. 결과적으로 저는 가까운 시일 안에 지금 인선 과정의 이 잡음이 한참 이 상황에서 뭔가 김건희를 강제 구인하는 멋진 그림을 검찰이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송경호 검사장이 김건희를 소환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위에서 교체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반발을 했대요. 그걸 막은 게. 그게 한동훈이 제일 친한 친구라니까. 이원석이. 근데 결론적으로 지금 입장에서는 이원석부터 잘라내고 싶은데 그렇지. 그렇게 되면 그렇게 돼야지. 이원석부터 한꺼번에 잘라내고 싶은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을 누굴 새길 건지를 물어보고 걔에 대한 충성심 내지는 그 사전 정지 작업을 해야 된단 말이야. 이놈을 뽑아오려면 그럼 그 자리에 누굴 박아 넣을 건지 후임도 정해야 되는 거고 얘가 진짜 나한테 충성을 할 건지 내가 뭘 부탁하려는 거를 들어줄 건지에 대한 사전 교감도 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라인에서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라인이라는 게 결국 김건희 라인. 아, 그치. 검찰. 윤석열은 어차피 한동훈 통해가지고 모든 걸 다 했던 거고, 한동훈이 윤석열로부터 등을 돌리는 순간 윤석열의 검찰 라인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없어요. 때문에 지금 김건희가 곤란해 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명신이가 다이렉트로 한동훈하고 깨톡을 300통 이상 주고받은 건데, 이 새끼가 내 뒤통수를 친 거잖아. 그렇죠. 결국은 한동훈이 먼저 뒤통수를 친 거예요. 지금 비대위원장으로 무리해서 밀어놓고 선대위 다 몰아주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김건희가 한동훈을 밀어준 거고 믿었던 그건데 이미 이 한동훈은 몇 번 삐딱선을 탔고요. 그것 때문에 갈등 알력이 있었습니다만 총선까지 일단 완주를 시켰잖아요. 그 중간에 못 갈고. 그래요. 2월 16일쯤 자른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거를 못한 상태에서 완주를 시켜갖고 이제 확실하게 총선 책임론으로 잘라야지라고 해서 물려놨는데 조중동에서 차기 전당대회에 당대표는 한동훈이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기사를 써 올리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되면 한동훈을 날려버리고 그나마 남아있는 100여 명을 대통령실로 불러 올려가지고 또는 한남동에 불러 올려가지고 오빠 해가면서 뭔가 정치하려고 하는데 지금 나경원하고 한동훈이 눈의 가시처럼 그 일을 막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나경원은 한동훈하고 손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당연하죠. 그러면 나경원이 한동훈한테 대표 자리를 양보하고 본인은 원내대표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그림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한동훈과 나경원이 상징적으로 손을 잡는
모종의 묻게만 이어진다고 치면 누가 해도 상관은 없는 거죠. 그 자리는. 실권은 어차피 그렇죠. 남아 있는 거니까. 그리고 나경원 지금 당권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다고 거의 얘기한 건 다름이 없거든요. 그리고 계속 언론에서도 나경원 당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경향신문 단독을 보면은 나경원 여성 당선인들과 차담회를 했습니다. 중진들 만난 얘기는 안 하고 여성 당선인 만난 얘기만 하네요. 이건 뭐냐, 예전에 왜 김건희가 불러서 한번 불렀잖아요. 부인들 다 불렀잖아요. 그대로 따라하는 거 아닌가, 난 그 생각이 드네. 그래서 야, 봤지? 나 당선됐고 김건희 이제 불려가, 끝났어. 나한테 줄 서, 이렇게 말한 거 아닐까 라는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이건 뭐 여인 천하도 아니고 말이죠. 네. 아무튼 왜 여인천하래요? 맨날 형 같은 누나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공식적으로 본인이 이제 주민등록 번호를 뒤에 이자를 쓰시니까, 네. 여인 천하로 이게 이제 흘러가는 그림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여인 천하라고 하면 3명이 등장을 해야 되잖아. 현재 나경원이 있고, 김건희가 있으면, 또 하나 등장해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예요? 한 명이 더 있어? 한 명이 더 있어야 된다고 그러죠. 누가 있을까요? 한 명이 더 등장을 해야 된다? 누구야? 김은혜가 있잖아. 김은혜는 까면 안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김은혜가 이제 나중에 어떤 형태로든지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난 나와야 된다는 거야. 김은혜 생각만 하면 좀 웃긴다. 아니, 그 진짜 아유, 성적돼야 된 이대 출신 김은혜예요. 이러면서 나와줘야죠. 그래야 딱 셋이서 한 분법이 딱 맞는 거거든요. 아마 여기 당선인들 중에 제가 보기엔 김은혜하고 나경원이 어떤 교감을 가졌는지에 따라서 앞으로 국진당의 여인천하는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봐집니다. 왜냐면 남자들은 다 모질이에요. 힘을 잃었어. 결국 국진당은 앞으로 여인천하 당으로 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룽지님께서 한동훈 와이프? 저도 그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지금 학폭으로 딱 막아놨잖아요. 학폭 때문에. 그리고 사실 예전에 한번 간보기 했는데 반응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치. 기억하시죠? 실패했지. 그 장관 부인들 다 적십자 봉사활동. 봉사활동 갔는데 진은정만 풀매에 마스크도 안 쓰고 머리도 이렇게 다 안 닫은 상태에서 반만 걸친 상태 사진 나왔잖아요. 이쁘다고 난리다. 도대체 뭐 이쁜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김건희도 이쁘다고 하는데 무슨 소리야. 그래, 아무튼 이쁘다고 칩시다. 김건희보다 젊으니까. 그러면 그런 장면을 봤을 때 나경원과 김건희는 일단 싫어한다는 거지. 당연하지. 아 진짜 어디서 지보다 젊고 이쁜 것들은 다 싫어. 당연히 이 생태계에서는 박멸돼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늙어서 후덕해진 김은혜 정도면 해볼만 하다고 생각할 거기 때문에 김은혜는 원래 셋이서 딱히 뭐. 셋이서 삼각 구도를 이루면서 아마도 국진당 안에서 분쟁을 본격적으로 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